네, 안녕하세요. 월가제입니다. 제가 올해 초에 썼던 책 월가제 제2라운드 투자 수업의 인쇄로 운영되는 약속장학금 제2회차 시작해 보겠습니다. 약속장학금은 월가제 제2라운드 투자 수업을 구매하시고 내가 이 장학금을 받으면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에세이를 써주시면 됩니다. 월가제 유튜브 구독자라면 영상 설명에 구글 폼 링크로 들어가시면 지원서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장학금을 하는 목적은 거창한 건 없습니다. 제가 인생사를 너무 각박하게 살아와서 스스로 좀 마음 따뜻해지는 기억을 조금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에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절대로 비영리 자선사업가나 그런 건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길 바라지만 아직까지 제가 그럴 나이는 아니고요. 저는 어디까지나 스타트업 영리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상업 유튜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만원의 비용을 들인 서비스를 2만원의 가격에 제공하고 이용자가 그걸 통해 3만원의 효용을 얻는다면 회사와 이용자가 만원씩 윈윈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행위라 믿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고 내년에는 미국에 수출도 해서 외화도 많이 벌어오는 것이 제 나름의 상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약속장학금 댓글 보니까 제가 자선사업가처럼 사회환원을 위해 유튜브를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길래 약간 제가 위선자처럼 느껴져서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냥 부정적으로 좋은 가치도 전달하면서 회사도 성장시키고 싶은 야망이 있는 동료들이 모여있는 곳이 저희 뉴로퓨전 주식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2회차 약속장학금의 테마는 가족이었습니다. 매 회차마다 심사 전에 선정 테마가 정해지고 그 테마에 맞는 에세이 중 하나가 선정되는데요. 오늘은 새아이의 어머니이신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에세이가 선정이 되셨습니다. 지난번 1회차 약속장학금 참 따뜻한 사연이었는데요. 오늘의 사연도 잔잔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에세이입니다. 연일 헤드라인으로 보도되는 높은 이자의 위험성은 나와 크게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다. 자꾸 주식 잔고가 줄어들고 있긴 했지만 버티면 될 거야 하며 크게 마음 쓰지 않았다. 많이 벌진 못해도 새아이와 남편 그리고 나 우리 5 식구가 단란하게 살 정도는 되었고, 나도 직장에 다니니 평범한 가정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어려움은 없었다. 문제는 남편의 사업장에서 터졌다. 경기를 심하게 타는 직종인데다 가격이 나가는 물건은 손님들 대부분이 대출을 받아 구입을 진행하는데 이자가 올라가니 물건을 찾는 사람이 없어지고 경기 침체를 핑계로 진행했던 계약을 취소한 사례까지 발생되었다. 임대료의 유지비, 인건비 등 지출해야 할 곳은 많은데 수입이 없으니 이런 탓에 반년의 시간 동안 참 많은 게 변하게 되었다. 나는 평일에 직장을 다니고 주말에는 편의점 알바를 하며 가정이 금이 간 곳을 메꾸느라 정신이 없었고, 고등학생인 아이들은 한참 학업에 열중할 시기에 학원을 그만두고 혼자서 공부하기 시작했으며,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막내는 방과 후 수업도 하지 않고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 모든 게 순식간에 벌어졌다. 주위의 권유로 무지성 투자를 하다가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세계가 돌아가는 흐름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제대로 투자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며 매일 새로운 지식에 행복해하던 중 이런 일이 일어나서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쓰라렸고 남편에 대한 원망도 조금씩 커져갔다. 처음에는 이리저리 뛰어가며 회복을 위해 애쓰던 남편은 어느새 지쳐버려 모든 것을 놓아버린 사람 마냥 굴었다. 화를 내고 다독이기를 반복하다가 남편의 모습이 나에게도 보이는 어느 순간 남편을 가만히 두게 되었다. 나마저 저 감정에 휘말리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다치고 상처 입을 게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이었다. 오롯이 혼자 이 고통을 견디고 아무에게도 위로받지 못한 날이 지속되는 어느 날 밤에 마음이 채해 억울한 감정이 토해져 나왔다. 단 한 번도 열심히 살지 않은 적이 없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학생 때 열심히 공부해 장학금을 받아서 여유롭지 않은 가정의 보탬이 되었으며, 결혼 후 건강이 안 좋으신 시부모님과 살 땐 배달 한 번 없이 삼시세끼 내 손으로 음식을 해 차려 드렸고, 따로 살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반찬을 해 가져다 드리고 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학원 한 번 보내지 않고 직접 공부를 가르치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예의 바르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나게 무던히도 애쓰며 키웠다. 아이들이 성장해 내 손이 덜 필요하다 느꼈을 무렵엔 하루에 4시간씩 자며 살림과 공부를 병행해 젊은이들도 어렵다는 시험에 단 한 번의 응시로 합격했으며 관련된 직장을 지금껏 다니고 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쉬지 않고 참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의 열심의 결과는 없는 걸까? 나의 열심은 결국 피우지 못하고 가슴에 멍울로 자리 잡아버렸다. 며칠 전 출근길에 버스가 한참을 움직이지 않아 무슨 일인가 싶어 눈을 떠봤더니 가두리 양식장 같은 횡단보도 위에 할아버지 한 분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다.
이미 신호등의 숫자는 빠르게 0을 지나쳤고 색깔도 재빨리 빨간불로 변했으나 할아버지의 걸음은 반대로 더 느려지는 듯해 보였다. 당장 버스에서 내려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같이 건너고 싶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할아버지를 업고 재빨리 뛰어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해드리고 싶었다. 하지만 출근 시간이 임박한 나는 그저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난감해하며 자신의 다리를 탓하는 듯한 할아버지의 표정을 나만 본 것은 아니었는지 바쁜 출근길 경적을 울리는 사람은 없었다. 괜시리 그 마음이 고마워 눈시울이 붉어졌다. 눈을 감아 할아버지 모습을 마음에 가둔다. 분명 신호등 앞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대기하고 서 있을 때는 할아버지를 앞서 나가는 이가 없었을 것이고 횡단보도 위 첫 몇 걸음은 사람들과 그리 거리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을 것이다. 할아버지가 본인의 속도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걸었지만 이내 뒤처지게 된 건 앞선 사람의 뒷모습,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등의 알림음, 할아버지를 향한 시선들이 마음을 짓눌러 발걸음이 더 무거워져 버린 게 아니었을까. 사실 좀 전에 눈을 감아 가둔 건 할아버지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내 모습이다.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꿈꾸며 친구, 동료와 출발선에 함께 서 있었고 나란히 미래를 향해 걸어갔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걸었음에도 내 속도는 나아지지 않았고 같이 출발했던 친구와 동료들은 저만치 여유 있는 모습으로 멀어져 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조급해하는 내게 자녀, 시댁, 노후, 재정 문제의 경고 등이 연신 울리고 열심히 살지만 이렇게 이룬 게 없냐라는 사람들의 시선이 마침내 날 얼어붙게 만든다. 그곳을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쳐보지만 아직 난 가두리 양식장이다. 가슴에 생긴 멍울이 좀 더 커진 것 같다. 이날 그 감정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다. 옷을 채 벗지도 못하고 저녁밥을 짓고 뒷정리를 마치고 방에 들어오니 분홍, 빨강, 흰색의 철쭉꽃이 물이 가득한 오목한 접시에 담겨 화장대에 놓여있다. 나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번지며 어머 예뻐라. 이게 웬 꽃이야? 라고 하니 거실에서 책을 보던 막내 아들이 방실방실 웃으며 엄마, 거리에 떨어진 꽃들이 예쁜 엄마와 닮아서 길에 밟히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어 가져와서 물에 담궈놨어 한다. 짧은 찰나 나의 온몸에 뜨거운 것이 훑고 지나간다.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물고기 같은 나인 줄 알았는데 내 아들은 나를 예쁜 꽃과 닮았다 한다. 가슴에 멍울이 꽃으로 피어났다. 보이지 않았던 나의 열심들은 아이의 따뜻함으로 결실을 맺어 자라나고 있었고 단단하고 척박한 내 가슴에 촉촉히 스며들어 나를 꽃피우게 만든 것이다. 그래 그랬다. 나의 행복은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모든 순간순간이었다. 무언가를 소유하고 이루고 빨리 도달하는 것은 나의 행복이 아니었다. 꽃으로 피어난 지금 내 마음이 한없이 가볍고 행복하다. 인생의 겨울을 사느라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장학금으로 재정에 여유가 생긴다면 한 달 정도 아르바이트를 쉬고 오롯이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맛있는 것을 먹고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가고 싶다. 가족의 사랑과 따뜻함으로 나를 충전해서 나와 같은 고민과 처한 환경으로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이어 행복을 전해주고 싶다. 그리고 말하고 싶다. 당당하고 굳건하게 아랑곳 않고 찬란하게 살아가자고 말이다. 자, 이번 사연도 제가 괜히 첨언하거나 하면 사족일 것 같아서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여운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사연을 읽다 보면 이 세상에는 참 아름다움이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여러분도 좋은 밤 되시고 이 코너는 다음 달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